여러분 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오랜만에 관심그룹 2번에 새로운 종목을 좀 넣어볼까 합니다. 동방이라는 회사입니다. 관심그룹의 2번에 포함을 시켜놓고 조금씩 원하는 가격이 올 때마다 매수를 해나가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분기보고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사인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5월 20일 오늘 기준으로 종가는 3,300원이고 시가총액은 1,583억 원입니다. 상장 주식수는 5천만 주가 약간 안됩니다. 2021년 매출액이 5,960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은 277억 원짜리 회사입니다. 상당히 돈을 잘 버는 회사입니다.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22.1% 정도입니다. 전국 주요 항만 및 물류 거점을 통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이고, 항만 하역 그리고 육상, 해상 운송 사업을 근간으로 초중량물 운송 설치와 3자 물류, 컨테이너 터미널, 물류센터 운영 등의 물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수출입 물동량, 내수시장 등의 영향을 받으며 주요 관련 산업인 철강, 조선, 유통산업의 업황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수주 상황입니다. 공개 가능한 수주 계약만 여기 적었다고 합니다. 쿠팡, 물류 전담, 운송사 선정 계약 체결을 했고요. 수주 일자는 2018년 12월 18일이고 2022년 12월까지 라고 합니다. 올해 12월까지예요. 추정 계약 금액은 약 520억 원 정도고요. 멕시코에서도 해상 운송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발주처는 삼성 엔지니어링이고 수행 기간은 올해 3월, 그러니까 계약이 종료됐다고 봐도 되겠죠. 추정 계약 금액은 477억 원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였습니다. 호주에서는 벡텔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과 21년 작년 11월 달에 계약을 맺었는데, 얘는 수행 기간이 2024년 2월부터 2024년 11월입니다. 그래서 내후년 정도부터 이 계약이 이제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계약 금액은 376억 원짜리 계약입니다. 주요 제품 및 서비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는 용역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항만 하역, 화물 자동차 운송, 그리고 선박 운송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눈여겨본 것은 매출액의 비율이 비슷비슷해요. 31.3, 37, 그리고 29.1%로 어느 한 부분에 이렇게 치중되어 있는 업무는 아니다. 다양한 운송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매출액이 가장 큰 부분은 화물 자동차 운송 영역입니다. 이쪽이 시장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보니까. 원재료 및 생산 설비입니다. 아무래도 운송업을 하다 보니까 경유 가격에 상당히 민감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육상용 경유와 해상용 경유가 최근에 급등을 했죠. 그래서 57기 기준으로 경유가가 육상은 1283원, 그리고 해상용은 1094원이었고,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육상용 경유가 1488원, 해상용 경유가 1162원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어요. 특히 육상용 경유가 한 15% 정도 상승을 한 걸로 볼 수 있겠죠. 작년 대비해서. 재작년 대비하면 뭐 30% 이상 오른 거고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 주식이라는 거는 복잡하지만 굉장히 단순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유가가 오르면 아무래도 이런 운송 사업에 대한 투자 메리트는 좀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꿀벌은 관심그룹 2번에 넣되 매수가를 좀 더 보수적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좀 가졌어요. 설비 신설 매입 계획을 보겠습니다. 설비 신설 매입 계획은 제가 포함한 이유는 보시면은 이 사업이 얘네들이 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뭔가 투자를 더 많이 하겠죠.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를. 그래서 보시면은 선박 쪽에 84억 원을 추가로 투자를 할 예정이고요. 하역 기구 추가 도입에는 58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중국 시장 성장에 따라 원 아시아권 물류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고요. 물류 산업은 경기 변동에 선행적으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경쟁 우위를 보시면 주요 항만 및 내륙 거점에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확보하고 최신 하역 설비와
특수장비 등을 도입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규 사업 보시면은 목포 대불부두, 목포에 이제 대불산단이라고 있어요. 그쪽에 인수를 2019년 1월달에 인수를 했고 2만 톤급 한계선석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용어 같은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망으로는 목포항 철제 취급 전문 항만으로, 그러니까 이 항만이 목포항에서 철제를 취급하는 전문 항만이래요. 그걸로 발전을 해서 목포항을 대표하는 명품 항만으로 성장을 할 전망이 있다라고 하고, 여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인천항 아시죠? 거기에서 온도크 및 ODCY라는 것을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개장 시기가 온도크는 재작년 6월, 2020년 6월이고 ODCY는 작년 9월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어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도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망으로는 여객부두를 일원화하여 통합 이전함에 따라 시설 및 장비 인프라 등의 선진화를 통한 경인지역 최대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상당히 좋겠죠. 이거는 소송이나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소송도 많고, 그 정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서 특별 감독도 받은 바 있고요. 그리고 벌금이라든지 추징금도 이렇게 좀 받은 게 있더라고요. 뉴스 기사를 검색해 보면. 연결 회사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렇게 소송 가액이 크진 않아요. 그래도 20억, 20억 이 정도니까 아주 무시는 못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당사회 7개사 해서 포스코, 남동발전, 두산중공업 아주 여러 개의 기업들 또는 개인들과 소송을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이재훈 외 3인 같은 경우에는 임금 청구 소송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유효하거나 혹은 최근에 끝난 종결된 사건들 보면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22년 2월, 3월까지 계속 있었고요. 여기도 3월까지 있었고 4월에 또 있어요. 그래서 전라남도, 경상남도, 한국전력공사, 전라북도, 인천광역시 등에 따라서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입찰 담합에 따른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뉴스, 작년 1월 정도부터 최근 1년간의 최근 뉴스를 가져와 봤는데요. 5월 24일, 2021년 5월 24일 기사입니다. 정부 고 이선호 사망사고 동방 특별감독. 그래서 아까 과징금을 받은 거겠죠. 그리고 21년 6월 28일 동방 삼성 엔지니어링과 477억 규모 공급계약 체결. 21년 7월 25일 공정위 철판 운송 입찰 담합 과징금 동방 한진 동현 특수라고 합니다. 21년 9월 27일 동방 307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 운영 및 채무 상환 자금이라고 합니다. 동방은 지난달 이사회 결의를 통해 307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인프라 경쟁력 유지를 위해 설비 투자 부담이 큰 편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 부담에 대응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종속회사인 광양삼박을 매각했다. 그러니까 자구책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나봐요.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지만 수년간 고수익을 가져온 대형 장기 해송 프로젝트가 종료돼 향후 매출이 줄어들고 수익성은 일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김 연구원은 향후 신용도 개선을 위해서는 신규 수주 확보와 물동량 증대, 인프라 경쟁력 제고를 통한 본원적인 이익 창출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 과중한 투자 부담에 적절한 통제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이제 동방의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저는 여기서도 3,300원인데 오늘 종가가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년 11월 7일 9년간 운송 용역 담합한 세중 동방 세방 과징금 50억 원. 21년 11월 24일 동방 376억 규모 호주 해상 운송 용역계약 체결. 아까 봤죠. 그리고 21년 12월 7일 동방 오너 증자 청약권 줍줍 지분 방어 안간힘. 주당 2,875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307억 규모 유상증자가 계획이었는데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230억 정도로
모금을 했고요. 높은 금리의 사모사채와 어음을 상환하는데 전액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 구조가 조금 더 건실해지겠죠. 제 의견은 이게 이제 제 의견인데 종가가 오늘부로 3,300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3,000원 아래로 모아가 보자라고 얘기를 했다가 내용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3,150원 아래가 올 때마다 조금씩 모아 나가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동방이 지금 시가총액도 한 1,6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해서는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기대감이 좀 들어와야겠죠. 기대감. 경유값이 좀 하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대규모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아니면 과징금이나 뭐 그런 건 이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조금씩 주가가 회복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소한 한 4,000원에서 5,000원 이상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상으로 새로운 관심그룹 2번 종목 동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